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트래커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로 그 엄청난 사건. 전쟁을 끝내고 수많은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극을 낳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재밌고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과거로 한번 함께 떠나보시죠. 1. 일본의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1945년 여름에 일본은 정말 말 그대로 끝판왕 난이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보스몹이 계속 스폰되는 느낌이랄까요. 일본은 이미 전쟁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었고 태평양 전쟁 초반의 승리는 그저 추억 속 이야기로 남아버렸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막혀 있었어요. 자원도 없고 도시도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도 지치대로 지쳐 있었죠. 자, 일단 일본 경제를 보면요, 진짜 거덜났어요. 미국의 전략적 폭격으로 주요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석유는, 휘발유는 다 끊겼습니다. 심지어 쌀도 부족했어요. 여러분, 밥 없으면 진짜 힘들죠? 근데 그때는 쌀도 없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 가시나요? 일본의 해군은 이미 거의 방전 상태였고 공군도 마찬가지로 전투기를 거의 못 날릴 지경이었어요. 일본 국민들은 매일 밤마다 울리는 공습경보에 오늘은 또 무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들 수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일본 군부였습니다. 일본 군부는 끝까지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예가 정말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들은 죽더라도 항복을 하지 않는다, 이걸 신조로 삼고 있었죠. 말 그대로 전쟁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천황에게 결정을 미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황이 한마디만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까? 라고 생각했겠죠. 2. 해리 트루먼의 딜레마. 이제 여러분,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볼까요? 그 당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요, 정말 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딱 대통령이 된 시점부터 전쟁 한복판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게임 시작하자마자 보스전 맞는 느낌 아시죠? 트루먼이 딱 그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일본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트루먼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본 본토를 침공하는 방법이었죠. 당시 메가더 장군은 이 방법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침공만이 답이다 라고 외쳤죠. 하지만 그걸 위해선 약 40만 명의 사상자가 예상되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원자폭탄이었어요. 네, 그 무시무시한 무기 말이죠.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개발한 이 원자폭탄은 그야말로 바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유네스코 사막 한가운데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이때 터진 그 폭발은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이었죠.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당시 이 광경을 본 과학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 장면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되었다.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딱 이 말에서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물건인지 감이 오시죠? 이제 트루먼은 이 무기를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3. 소련의 계산과 움직임. 자, 이번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강력한 플레이어를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소련입니다. 스탈린 형님이 이 전쟁판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여러분, 그때 소련이 일본이랑 맺은 불가침 조약이 있었는데 스탈린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스탈린은 이미 마음속으로 전쟁 참여를 결심한 상태였어요. 일본이 아직 소련과 평화 조약을 믿고 있을 때 스탈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만주와 사할린 같은 중요한 지역을 꿀꺽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아주 천천히 전쟁에 뛰어들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익 극대화. 전쟁 막판에 참전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소련군은 독일을 박살낸 그 무시무시한 병력들을 만주 국경에 집결시키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걸 눈치 못 챈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설마 소련이 우리 배신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4. 히로시마 운명의 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여러분이 히로시마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죠.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는 뭔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히로시마 상공을 알고 있던 비행기, 그 이름은 바로 에놀라 게이입니다. 이 폭격기를 이끌던 사람은 폴 티베츠 대령이었죠. 에놀라 게이는 리트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은 그냥 폭탄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을 바꿀 물건이었죠. 에놀라 게이의 승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티베츠 대령은 임무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이 폭탄이 어떤 위력을 가질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리트보이가 떨어졌습니다. 몇 초 후 그 도시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폭탄이 지면에 닿자마자 거대한 불덩어리가 도시를 휩쓸었고 그 열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즉사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온도는 4000도에 달했고 건물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부조종사 로버트 루이스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의 임무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죠. 폭탄이 떨어지고 몇 초 만에 히로시마는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8시 15분에 떨어진 리틀보이는 도시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죠. 그나마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남은 것은 폐허와 침묵뿐이었어요. 당시에 히로시마를 기록한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그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도 울지 않았어요. 그렇게 히로시마는 단 한순간에 고요한 지옥이 된 것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즉 히바쿠샤라는 피폭자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방사능에 피폭된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몸이 점점 망가져갔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히바쿠샤들의 증언은 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류가 절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 소련의 움직임과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의 충격에 휩싸인 지 3일 후 일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련이 움직였죠. 그리고 나가사키는 두 번째 원자폭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드디어 만주를 침공하며 일본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소식을 듣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움직일 때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는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소련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만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이미 독일 전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만주로 진격하는데도 막대한 병력과 전차를 동원했습니다. 일본군은 소련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크게 저항할 수 없었고 빠르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로써 일본은 이제 두 개의 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은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군사적 목표였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의 주요 조선소와 군수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펜맨이 떨어지면서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지옥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폭탄으로 약 4만 명이 즉사했고 이후 방사능 피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가사키 시민들은 히로시마의 악몽을 그대로 반복해야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까지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 일본의 항복 결정.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소련의 침공까지 당한 일본. 이제는 아무리 고집을 부리던 군부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일본 제국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제 일본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천황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쇼와 천황 히로히토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일본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히로히토 천황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순간은 일본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황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천황은 그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황의 방송에서 그가 한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는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 라며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원자폭탄의 위력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렇게 일본은 항복을 받아들였고 전쟁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천황의 항복 선언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천황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직접 우리가 졌다라고 말한 것이니 국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곧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국민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7. 전쟁 후의 일본과 세계.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집을 잃고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쟁 전에는 군국주의에 치우쳐 있던 일본이 이제는 평화항복을 통해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본은 특히 경제적으로도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변모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랍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단순한 전쟁 무기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핵무기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후 전 세계는 핵무기 금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히로시마는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평화기념비와 원폭돔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8. 역사가 주는 교훈.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루먼의 결정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혹은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거부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